최근에 남북 관계가 침체기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서 이 침체된 남북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의 중심 거점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관계자의 말을 듣고 갑니다. 지금 이제 평양에 35만 평방미터 토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과 작년에 합의를 했죠. 골프장 27홀과 그리고 객실 500개 규모의 종합 스포츠 시설이 돼 있는 스포츠 관광 호텔을 건설하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남측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평양을 가면 거기에 갈 곳을 마련했는데 막상 북한 선수들이 내려오면 갈 곳이 없어서 늘 호텔과 운동장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평양을 가면 남쪽 선수들이 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이 오면 이곳에는 갈 곳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평화 교류 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봅니다. 엄인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엄인영 기자? 예, 엄인영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 정세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중심 거점이 대두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강병국 남북체육교류협회 사무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남북 스포츠교류 종합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통일부와 본사업에 대한 정책 협의를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센터 부지 매입 자금을 확보 중에 있고 민자 유치가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세부 공모 절차가 준비가 되고 있고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모 시기는 우리 추진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남북 체육 교류의 중심 거점, 그것이 바로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고, 이것이 지금 센터 부지 매입 자금을 확보하는 중이고 민자 유치가 협의 중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센터 부지가 25만 평이라는데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예,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발표한 남북 스포츠교류 종합센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간 체육시설로 짓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 부지를 확정합니다. 25만 평 부지 사업 예산 규모만도 무려 2,4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시너지 효과까지 감안하면 1,00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을 분석해 보면 실내 종합 다목적 체육관인데요. 실내 종합 스포츠 경기장을 비롯해서 스포츠 벤처 창업 타운, 숙박과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골프장 9홀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기존의 국내 월드컵 경기장처럼 월드컵 경기대회를 마친 후 각종 운영 관리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보관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지 규모라든가 사업 예산 규모라든가 엄청난 지금 재정이 필요한데, 자, 이 종합센터를 민자 유치로 추진한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 현재 주식회사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부지 매입 자금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는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는 보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는 센터 입지를 비롯해 도로 등 인프라 조성 예산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로 부지 선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했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률 자문단이 참여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건지, 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목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왜 중심 거점이 필요한지. 예, 최근처럼 남북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해결 방안은 스포츠 교류입니다. 이런 스포츠 교류의 중심 거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 분야를 늘리고 남북 간 상호 교차 훈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간 평화 여건을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큰 틀로 보면 국제적인 스포츠 평화 교류 위상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스포츠센터 교류팀 훈련 캠프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32년 남북한 평화올림픽 공동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꾀한다는 보관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바로 남북 평화 올림픽까지를 겨냥한 그런 포석이군요.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초석을 다지는 이 접촉과 교류가 쭉 이어져 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 간의 민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무려 22회에 걸친 상호 방문 등의 스포츠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스포츠 교류를 위한 중심 거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남북 간의 교류가 만약 센터가 건립된다면 더 다양하게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인기 구기 종목인 축구를 비롯해서 기록 경기인 마라톤, 그리고 탁구, 양궁, 골프, 복싱 등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남북 간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오는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간 공동 유치를 위한 단일팀 훈련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스포츠 교류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평화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재정이 드는 큰 프로젝트라면 뭐 명분이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투입한 만큼의 재정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이른바 경제적 부가가치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스포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남북 간 정기적인 교류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됩니다. 게다가 선수단 합숙 전지훈련으로 인해서 남북 선수들 간의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고 유치한 지자체의 평화, 스포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스포츠 교류와 함께 문화 예술 공연들도 함께 추진해서 남북 간 다양한 문화 교류의 메카로 육성하고 남북 상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협회 측은 내다봤습니다. 미래의 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스포츠 창업 벤처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 스포츠의 메카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자, 미래 스포츠의 메카, 남북 스포츠 교류의 거점. 자,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까지 이 유소년 축구 대회가 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는 지난 2014년 1회 때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남북 관계가 단절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대표적인 평화 교류 사업입니다. 연천 포격전 발생 상황 속에서도 북측 선수단이 방문한 것을 비롯해 남북 포격전 준전 시 상황 시에는 강원도와 연천 선수단이 평양을 방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회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회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통해서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북측 선수단의 참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고위급 인사가 참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12일은 곧바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는 민간 교류 사상 처음으로 서해선을 이용한 육로로 남북 간 상호 방문이 이뤄져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육로 방북을 상호 선수단 168명이 남북 교류 역사상 처음으로 육로 방북을 했어요. 육로 방북은 교류 목적 사상으로 처음 육로 방북을 한 거예요. 교류 목적이 아니라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 교류가 아닌 회담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육로 방북은 있을 수 있었지만 교류 목적으로는 처음이었다. 또 북한 선수들이 육로로 또 방남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 육로 교류 방문 상호 원칙을 또 우리가 실현시켰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내려왔고 이런 상호 방문 원칙을 지킨 정기적인 교류였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그 남측 공연단은 평양에 4월 달에 올라갔죠. 그리고 10월에 북한 공연단이 내려오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통일농구단이 단장이 통일부 장관입니다. 평양에 올라갔어요. 10월 달에 통일농구단이 내려오기로 합의를 했어요. 바로 남북 정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년 상반기에는 정부 간의 대화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쉽게 됐다가도 우리 남북 그런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상황하고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행위이고 오히려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교류만큼은 정치적 행위,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스포츠 정신에 걸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특히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팀을 참여시켰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22번의 남북 간 상호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정기적인 대회도 추진해 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정치가 배제된 스포츠 교류. 그리고 지금 김경성 이사장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내려왔다. 자, 이 말이 남북 체육교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경성 이사장, 북한이 지금 평양에 김경성 초대소를 건설해줬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로부터 그간 신뢰를 쌓아온 결실로 평양에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를 건설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남측 인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존 인물로는 유일합니다. 네. 지금 엄민영 기자가 계속 알려졌다고 그래서 엄민영 기자가 평양을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런 기회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남북 간 체육교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아리스포츠컵 축구대, 유소년 축구대 올해도 열리나요? 예.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올해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 6회째 추진하는데요. 평양에서 열리지 않아 아쉽습니다. 네. 다음 달 중국 쿤밍시로 장소를 바꿔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남북 체육교류협회가 남북한이 아닌 중간지대도 마련해놨네요. 네. 지금 중국에도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서 북한 선수단 훈련을 지원해 왔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중국 쿤빙시에서 홍타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면서 남북 축구를 비롯해 마라톤,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북한 선수단 훈련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17살 미만 청소년 여자 월드컵에 잇따라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로 협회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북으로부터 스포츠센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평양에 35만 평방미터 토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과 작년에 합의를 했죠. 골프장 27홀과 그리고 객실 500개 규모의 종합 스포츠 시설이 돼 있는 스포츠 관광 호텔을 건설하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남측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평양을 가면 거기에 갈 곳을 마련했는데 막상 북한 선수들이 내려오면 갈 곳이 없어서 늘 호텔과 운동장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따라서 남북체육교류협회는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남북 간 체육 교류에 한몫을 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북으로부터 50년간 무상 제공받은 평양 시내 부지 10만 평 규모의 가칭 평양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평양에는 이미 거점이 마련돼 가고 있는 셈이고 남북한 간의 공감대도 만들어졌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종합센터,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 우리 쪽 어느 쪽에 거점을 정한다, 어디가 종합센터를 유치한다,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 건립은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이나 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종합스포츠센터 건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우리가 그곳에 센터 건설을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그러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과연 어떤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테마파크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렇게 수익성이 이제 필요로 한, 우리가 시설도 있고 실내 그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 사업이 좀 수익 사업과 함께 지원 사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 법률가라든가 종합적인 그러한 전문가들이 와서 협의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그 선정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거죠.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현재 남북 스포츠교류 종합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강병국 남북체육교류협회 사무총장의 말을 계속해 들어보시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을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우리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센터 입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아주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이 되면 우리 준비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약 3년 정도 시간을 거쳐서 우리 센터 건립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토지 사업 부지는 이제 우리 협회에서 지금 이제 구입하기 위한 이제 사업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각종 시설물들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기본 시설들이 투입될 것이고, 이제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공공 시설들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네, 앞서서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남북 스포츠 교류 종합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도 이미 구성했는데요. 스포츠 간판 스타인 변정일 전 복싱 WBC 챔피언을 비롯해서 김재엽 전 유도 국가대표, 양준혁 전 야구 국가대표, 신정희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회를 비롯해 금융권, 건축사협회, 그리고 대학 교수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네, 자 변정일 전 WBC 챔피언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복싱 교류를 추진하면 좋겠네요. 지금 한국 복싱이 침체기인데 한때는 복싱 최강국 아니었습니까? 예.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침체되는 한국 복싱 부흥과 남북 복서 세 타이틀 동반 석권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선수단 선발을 비롯해 남북 선수단 공동 훈련과 남북 선수단 프로 데뷔, 그리고 남북 선수단 세계 챔피언 도전 등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정일 전 WBC 남북 프로복서 세계 챔피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에는 프로 스포츠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싱을 통해서 이게 프로페셔널인데 직업이구나, 그걸 북한 선수들에게 좀 일깨워주고요. 또 남쪽보다도 오히려 북쪽 선수들이 프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세계 챔피언을 등극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프로복서 세계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는 챔프 변정일 복싱센터를 개관해 북한 복싱 선수들의 전지 훈련을 지원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남북 프로복서 세계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균형적인 스포츠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남북이 함께 한 팀을 이루고 경기를 했던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이렇게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겠죠.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평화 교류 사업 확대, 그동안 유소년 축구를 이끌어왔던 경기도 주도로 꼭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